대법원장 내쫓으려고 안간힘 쓰는 것이 민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 동안 드러난 민심은 딱 한마디로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정청래, 추미애 막 사는 광기 남매를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요즘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것 같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막 사는 광기남매, 레임덕까지 언급이 됐는데 이거 이 정도 언사라면 뭔가 계산이 깔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야당 당대표의 그 워딩치고는 조금 격이 낮고 극단적인 표현을 좀 썼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 말만 들으면 마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나게 걱정해 주는 사람 같아요. 아, 예. 근데 그런 목적보다는 정부 여당 사이에 이른바 좀 틈을 벌려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층 사이에서도 좀 이견을 도출해내기 위한 뭐 이른바 이간질처럼 비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물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걱정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사실은 평소 발언을 보면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약간의 그 뭐랄까요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올 때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예. 어떻게든 지금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식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이거 이간질로 보는데 무리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약한 고리가 지금 생긴 거 아닌가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도 민심을 추석 기간 동안에 많이 청취했을 겁니다. 민심 가운데 가장 큰 하나는 이 관세 협상 부진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이것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난 사태 때 뭐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장동혁 대표도 민주당에 대해서 고운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눈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속도차와 온도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한 것 같고 이 두 사람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 강경 지지자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중도 진영과 이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적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것이 어쨌든 효과적인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강도 높은 워딩까지 써가면서 예.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김유정 의원님, 레임덕 단어를 쓴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오버하는 거죠. 예. 이제 4개월 됐습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있을 때 보여줬던 리더십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4개월 만에 레임덕 운운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막 사는 광기. 저희는 아마 그 비슷한 것을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연설할 때 또 국민의힘 집회할 때 그런 걸 본 것 같은데요. 지금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도한 공격이다, 인신공격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민생 얘기를 꺼냈는데 네. 여야 간에 이견 없이 지금 빨리 통과시켜야 될 민생 법안이 70여 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빨리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뭐 69박 70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둥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게 민생을 걱정하는 야당 대표의 태도입니까?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조금 지금 주호영 부의장이 같이 그 사회를 안 봐주기 때문에 예. 두 분의 그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럼 69박 70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여당도 보관은 있죠. 저희가 24시간 지나서 그 종결하는 동의 안 하면 국민의힘은 끝없이 해야 됩니다. 예. 법안 하나 가지고도 100일 동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막 가자는 것인지 저희도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걸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악용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필리버스터법 개정안도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민생이 걱정된다면 이런 방식의 인신공격이 아니라 민생 법안 처리부터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자꾸만 무슨 뭐 레임덕 얘기하고 당정 간의 엇박자 얘기하는데 그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됐던 윤석열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바로 얼마 전에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의 파출소 혹은 거수기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갈등이거나 불협화음이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 중간 어디쯤에 저는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이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이견도 있는 것이고 다만 소위 빅5라고 하는 당대표, 원내대표, 뭐 총리,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분들이 워낙 손발 맞춰온 분들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손발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틈을 타서 굉장히 비열하게 저는 야당이 이관계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흔들릴 정권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슈 2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 홍석준 의원께 네. 드릴게요. 그 오늘 장 대표의 기자회견 중에서 의미 있는 발언 중에 하나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이 참여하는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 제안을 했어요. 그 지금 뭐 트럼프 발로 워낙 뭐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이 제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이슈라면 이 관세 협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제안을 뭐 여당에서 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가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어쨌든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문제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 수출이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6위에서 7위 정도 수출 국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10위권으로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강 관련해서는 EU에서도 지금 이제 50% 지금 철강하겠다고 부과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관세 이슈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뭐 모든 산업 분야, 뭐 반도체, 철강을 떠나서 모든 산업 분야에 직격탄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일단 그 정부에서 좀 솔직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협상을 했을 때 3,500불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미국하고 이야기가 달랐던 부분, 즉 과거에 러트닉 장관도 이 그 수익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당시에는 우리 그 협상 파트너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IMF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완전히 당시 협상했을 때와는 입장이 180도 다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했던 과정도 제대로 좀 설명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예. 여야정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뭐 중요한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정부 대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협상에서 국회가 특히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야당이 참여하는 게 과연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 정부하고 관세 협상을 하는데 미국 정부 이외에 미국의 공화당이라든지 미국의 민주당 쪽 사람들까지 상대해서 그 사람들, 그 미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까지 다 반영하는 관세 협상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게 빠른 타결 내지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주장을 장동혁 대표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제안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짧게만요. 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어떤 국익에 좀 정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어떤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여야를 떠나서 어떤 그 국론을 또 통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어떤 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뭐 민주당에서 정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정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어떤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